자, 김정은이 사업 총화 보고라는 거를 하면서 핵 얘기를 했습니다. 핵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전 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정은 위원님 오늘 그 김정은이 육성 연설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그 핵 정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간단히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전 세계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P5 국가들이 다 핵을 안 가지면은 자기도 뭐 안 갖겠다. 네. 그리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핵 없는 세상을 이야기한 것과 같은 얘기를 한 건데, 네. 그건 결국은 우리말 중에 문 닫고 들어오란 말 있죠. 네. 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기네만 들어보고 딴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과거 1964년도에 중국이 핵실험할 때 한 거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596 계획이라고 해서 핵 만드는 계획을 합니다. 그래갖고 신장 위구르에 있는 그 말라버린 염호, 말라버리면 소금밖에 없는 그런 호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그리고 네. 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공격을 할까봐 세계 비핵화를 주장합니다, 주얼레가.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당당히 P5 국가로서 핵 보유국으로서 남한도 갖지 마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북한이 계속 그 노선을 똑같이 걷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와서 비핵화 얘기한 것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박 부원장님. 예, 기본적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의 핵정책은 북한이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가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진짜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얘기를 했는데 조아라 기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정부 당국자는요, 세계 비핵화는 결국 전 세계가 포기를 하면, 핵을 포기하면 자신들도 포기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보입니다. 자,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핵 보유국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정은 의원님 뭐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없는 얘기잖아요, 김정은이. 결국 자기들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거죠. 저는 북한의 선전선동부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비핵화 하자. 근데 나는 핵 보유국인데 세계가 뭐 북한을 뺀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할 때까지 나는 보유했다. 나도 그때 포기하겠다. 네. 전 세계가 먼저 벗어라. 네. 핵을 다 포기해라 이런 건데, 전형적인 북한의 저 전술이죠. 저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고요. 이런 비슷한 노력을 지금 중국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뭐냐라고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하라 그러잖아요. 비핵화하라면서 진짜 요구하는 게 중국은 이 비핵화 문제를 육자회담에서 풀라는 겁니다. 육자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풀리겠어요? 북한이 저런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네. 중국이 뭔가 하면은 말로는 북한 비핵화를 찬성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핵화를 하도록 해서 버퍼 국가, 완충 국가가 돼서 미국을 막도록 이렇게 하는 게 네. 중국의 대전략인데, 그걸 딱 계산해갖고 지금 김정은도 저런 걸 하는 거고요. 저런 것들의 논리적 그걸 세운 게 선전수동부가 가장 뭐 조직 지도부하고 노력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의 오늘 이 발표가 얼마나 국제사회의 기대와 동떨어진 거냐고 하면 말이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오늘 참 좀 당황스럽다 이런 취지의 멘트를 내놨고요. 네. 중국도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것인데, 우리 전문가들이 지난번에 그 21세기 평화연구소가 설문조사했을 때 102명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적어도 북한이 이 정도는 해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변영욱 기자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지난달 그 동아일보 부설 화종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에서 그 남북한 관계 그리고 정치 전문가 102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7차 당대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수용하고 비핵화를 약속하라. 어쨌든 모든 것의 시작은 일단 동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미사일과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기대인데요. 오늘 발표는 거기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죠.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박형준 부원장님, 그래서요, 북한은 어쨌든 핵 보유 국가다. 그리고 그 핵 탄두를 장거리 미사일로 실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번 7차 당대회는 김정은 집권 5년 기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김정은이 한 행동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북한의 엘리트들한테 니들이 내가 지도자라는 걸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북한의 지도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고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그 전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핵심적인 수단이 그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김정은이 바라는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이 협상장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어쨌든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김정은은 아마 그 집권 10주년 기념식을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2021년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현재와 같이 그 긴장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북한 정권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은 어느 적절한 시기에 북한이 협상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내세울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게 협상이 만만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인정투쟁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접점, 적어도 언제쯤 되면 인정투쟁을 좀 끝낼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ICBM뿐만 아니라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 즉 SLBM 능력을 북한이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네. 그때는 아마 북한이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정훈 의원, 혹시 그 북한이 핵미사일의 이슈는 이제 북미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정치 사이클하고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봤을 겁니다. 저희들도 봤을 건데,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할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았겠죠. 네. 거기가 엘리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제재가 어떻게 들어올 거라는 건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것도 알았을 거고요. 강도까지는 뭐 정확하게 몰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서는 자기네 행사가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걸 준비하고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유엔 제재하고 유엔 제재를 받아도 북한은 끄떡없다는 내부 행사를 이걸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이 기싸움으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아마 그 기싸움의 결과는 유엔 이 제재안이 효과는 지금 별로 발휘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네.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점점 강도가 올라가서 올 가을쯤이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네. 그 전까지는 우리도 국제사회도 북한도 출구 전략은 쓰기 어려울 겁니다. 네. 계속 뭐 회담 얼핏 그냥 쭉 가다가 힘이 기울고 북한은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대남 도발을 아주 적기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대화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기싸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만 북한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박형준 부원장님. 아무튼 올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혹은 힐러리 클린턴 그 두 양자 대결로 접촉이 됐는데 대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그것이 인정투쟁에 영향을 좀 줄까요? 예, 북한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힐러리든지 트럼프이든지 북한 핵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의 제재를 더욱더 높여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의미 있는 양보안을 가지고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한 북미 관계는 계속적으로 긴장된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혹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괴념할 건 아니겠군요. 일단 지금 보면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놓고 논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난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긴장이 계속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내년 우리 대선 앞두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꿀렁꿀렁 요동을 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지도자를 뽑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 얘기로 다음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